안녕하십니까. 근원별 한자 12,000자 이에 대한 표만자 해례입니다. 이번에 학습하실 문자는 이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가다 전이에요. 전. 이 문자의 조합 과정입니다. 이 문자를 보시면 국내 네이버 사전이나 중국의 포털 사이트에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즉 문자만 있고 훈과 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한일이 있죠. 한일. 그리고 부수자 밭전이 있습니다. 밭전이 오획이죠. 오획.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한자가 말미암다 유지요. 유. 여기에서 부수도 밭전이에요. 밭전. 그래서 이 문자는 이렇게 조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일과 말미암다 유의 조합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왔고, 그리고 여기 이 파생되어 가는 문자 중에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말미암다 전의 표문자 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렇게 이 문자가 이렇게 표문자 해를 위해서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즉 이 안에 이런 형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들어간다면 이런 모양으로 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두이가 여러분들이 선단이었어요. 선단. 그리고 두이를 상하로 뒤집어진 것이 후단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선단으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선단. 굉장히 함의가 있습니다. 해례 두 번째이죠. 열십의 상형, 기본적인 거. 요것은 직직곡이죠. 그 다음에 직곡선, 직곡곡, 직예선입니다. 이 부분이 날카로워요. 그때에 따라서 음이 이렇게 변하면서 선광이냐 후광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파생되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는 여기 영역에 들어가겠지요. 전자. 이번에는 선광으로 바꿔봤어요. 선광. 그러니까 이렇게 음이 변하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이,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길이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후단은 우하향.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면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것을 길이의 개념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이것이 전자이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하향으로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으로 써줘야 한다. 그러니까 길이 개념이 표현하기 어려우면 방향으로 표현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입구의 상형을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기에서 여기는 선광이 됐죠. 선광이 열인데 이 부분이 직직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선광 장동을 하게 되면
얼이 딘다고 하는 거예요. 이쪽 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 두의 상형을 넣을 때 하우향입니다.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가는 경우는 선단이 돼요. 선단. 그래서 여가 되고 두 개를 조합하면 일의 선광선단이 어가 된다는 의미죠. 여기서는 하자양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선광 후단이면 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형태는 후단이다. 이러한 형태는 선단이다. 이렇게 이 문자는 여기에 들어가는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의 상형 직직선과 직직선, 여기는 직직곡이에요. 직곡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 선광 후단이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런 문자가 있지요.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1이 되고 1이 됩니다. 그래서 다 조합을 하게 되면 이 형태가 되죠. 형태. 여기에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선광이 바뀌었죠. 선광. 그래서 얼이 됐어요. 얼.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얼이에요. 얼. 여기에서 후단이 됐네요. 우하향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언이 되죠. 언.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부분은 그대로 갔어요. 여기에서 선광 후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선광, 이것이 후단이죠. 그래서 직직선과 곡고선의 조합에 선광이면 열이 되고 후단이면 연이 됩니다. 연. 그래서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두의를 뒤집은 형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조합이 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 즉 이거에 선광 후단이 되면 결국은 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선광이 후광으로 바뀌었죠. 후광. 그래서 안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자를 보겠습니다. 오로지 전자가 있어요. 오로지 전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든지 또는 이렇게 써도 되겠죠.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삼가다 전, 오로지 전, 잠박전. 그 다음에 단이 있죠. 단은 이대로 써주면 될 것입니다. 이대로. 그리고 이런 형태가 있어요. 직직선인데 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1에 요것이 붙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선단이죠. 선단. 그래서 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두의 장형은 2예요. 그래서 이것들 전부 묶으면 얘가 되죠. 예. 이 부분은 직곡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직곡선. 을이죠. 을. 그리고 두의 장형. 이것이 후광장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것이 굵다는 얘기죠. 그러면 야리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후광장동하면 율이 되는 거예요. 율. 이 부분은 직곡곡이에요. 반을이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선광 선단이 돼서 여가 돼요. 여. 그리고 이건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선광 선단하게 되면 오가 됩니다. 오. 이것은 후광 선단으로 바뀌었네요. 이제 길이의 개념이 여기에서
이 문자에서 두이의 상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가 돼서 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자에 요게 붙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관련된 문자를 보시게 되면 요 문자, 이 문자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조는 이 문자로 써주면 됩니다. 조. 그리고 율자라고 하면 여기에 써주면 되겠죠. 율. 그리고 유이라고 하면 이 문자를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부라고 하는 경우도 여기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즉 여러분들이 제시된 여기 상형의 형태를 보고 음을 초성이 없는 상태로 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표 문자이고 이륙부수 안에 6개의 함의가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놈의 한자 12,000자. 한자는 훈민정음으로 표현된 표음 문자이다. 저의 저서입니다. 구독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